네, 어제 전격 합당 선언을 한 이 제3지대 키맨입니다. 이낙연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당명 양보로 극적 타결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당명을 양보하시게 된 겁니까? 예, 당명이란 게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께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통합의 경우에는 당명을 가져가는 쪽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 같은 게 있게 마련이에요. 네. 공정하게 하려면 공모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약 공모하거나 여론조사하면 설 연휴가 다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양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아주 큰 일을 그르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양보하겠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사실 개혁신당이 더 일찍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알려져 있고 또 알기 쉽고 괜찮아요. 그래서 양보해드렸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 대표님의 지지층이 좀 확실히 갈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임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부터 차이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합당 과정 어떻게 순탄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타결한 지도체제나 당명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답은 나오지요. 양당 모두 지금 거대 양당이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투쟁하고 또 서로 방탄하고 이런 정치를 깨뜨리고 있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 견해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안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당을 만들 때 그 초심을 네. 생각하면 합당 과정도 네.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달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지도자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도자성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늘 저에게 좋은 충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죠. 늘 배우는 자세로 저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쪽 지지자들도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제3지대로 나왔던가? 진영 정치를 극복하자고 해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 극복의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합당만큼이나 또 관심인 게 이 지금 두 대표님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 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대구, 이낙연 대표님은 이제 호남에 출마를 해서 어떤 총선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빅텐트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도체제가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들은 빨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현역 의원 수가 4석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6석에서 7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공천에서 떨어지고 배제되는 인물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겁니까? 이제 공천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공천에 참여했더라도 부당하게 배제되신 분들, 불공정한 처우로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치를 깨뜨려야 한다. 대안 정치를 실천하자. 이런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지금 여쭤오고 있는데 꼭 집어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호남에 출마하시는 건지. 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지들과 함께 특히 당 지도부와 함께 어떤 것이 가장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또 호남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상의하겠습니다. 네,
고민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권, 영호남 모두의 후보를 내게 될까요? 내야죠. 최대한 좋은 후보를 찾아서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 비례대표제 네.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위성정당은 속임수죠.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 내놓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하셨는데 맞지요. 그런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싹쓸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구나 민주당은 연합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경제계를 보면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이럴 텐데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를 계열화하겠다. 예, 편입시키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양당으로 카르텔화하겠다는 얘기니까 대단히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또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민주당은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윤 정권 탄생의 어떤 책임론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한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뭐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왜 그렇게 남 탓을 합니까? 지난번 대선은 모두가 인정했다시피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이 모두 비호감인데 비호감이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조금 덜한 쪽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후보 또는 그 운동을 함께 했던 분의 잘못 이걸 먼저 따지는 것이 맞지 무슨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거예요.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고 또 그러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건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었나요?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총선은 회고 투표, 대선은 전망 투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5년 동안 좋게 되겠는가 그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이다 그러면 후보는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되나요? 예, 그건 잘못이고요. 최근에 그 대선 백서를 냈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800 몇 페이지짜리 후보 얘기는 한 페이지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네. 오늘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혁신당 창당 과정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였습니다.